여성들이 야구를 즐기고 참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적절히 제공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야구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들이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학회에서 이번에 여성과 야구라는 주제로 토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분야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분들을 많이 모셨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세션이 각별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세션은 KBS 아나운서 신성원 아나운서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설명을 해주세요. 소개를 제가 드리려고 이제 써왔던 오프닝은 교수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저 KBS 아나운서 신성원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야구 열심히 응원하고 지켜보는 그 팬으로서 있다가 제안을 받았을 때 토론 사회를 좀 맡아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주제가 여성과 야구라고 해서 맞아요. 정말 많은 팬들, 뭐 야구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성 팬들의 관심을 좀 많이 모으는 게 이제는 각 구단의 좀 사활을 걸 수 있는 좀 중요한 아이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옆에 방송 쪽에 계시죠? 정순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XTM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스포츠타스 소속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제 야구 시즌이 끝나서 농구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옆에는 고양 다이노스 신보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우리나라 야구 사상 최초의 부부 심판이시고요. 대구 대한야구협회 홍일점 심판이십니다. 김민서 심판위원 나오셨습니다. 야구복을 입고 계십니다. 김라경 선수 어서오세요. 다시 한번 큰 박수. 그리고 끝으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신 지금은 NC 다이노스 사원이 되신 구슬 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렇게 5분을 모셨고요. 먼저 한 분 한 분 어떤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지금 준비해 오신 부분이 있으셔서 먼저 좀 발표 듣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뭐 질문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주 씨부터. 네네네. 안녕하세요. 정순주 아나운서입니다. 사실 뭐 스포츠 아나운서의 직업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스포츠 아나운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애로사항, 여자로서 스포츠 아나운서를 한다는 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먼저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스포츠와 관련된 콘텐츠를 시청자들에게 방송에서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경기 중계 전후 인터뷰나 중계도 있을 수 있고 리포팅, 프로그램 진행들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계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안혜미 아나운서라고 MBC 스포츠 플러스에 그런 아나운서도 계시긴 하지만 그때는 드문드문 여자 아나운서가 계셨던 거고 여자 아나운서의 수가 많아지고 좀 더 많이 활동하게 된 거는 제1세대라고 많이들 하시죠. 김성미 아나운서가 좀 생각이 듭니다. 여자 아나운서들이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스포츠 자체가 단순히 이제 남성의 전용으로 해서 국제대회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방송에서도 남성의 시각뿐만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도 함께하면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자 아나운서라는 분이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초반에는 각 방송사별로 한두 명밖에 없었는데요.
지금은 알다시피 방송사별로 뭐 5, 6명, 많게는 7, 8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리포팅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진행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경기 중계까지 그 역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이 늘어남과 동시에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가 스포츠판에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여자 아나운서가 스포츠 아나운서를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영역에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옛날에는 더 심했다고 해요. 김성규 아나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가운데에 갔는데 처음 딱 내려갔더니 감독님이 저 여자 아나운서 지나간 자리 부정타자고 호감을 보이는데요. 지금은 뭐 여자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좀 인정을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자유롭게 보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시험을 나가보면 여러 가지 선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 예를 들어서 남자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 신층적인 인터뷰를 불가하다던가 아니면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노력을 좀 취재를 했는데 방송 분야를 못한다던가 또 그 노력에 대해서 전문성에 비해서 외모에 여러 가지 흔히들 유리천장이라고들 하잖아요. 특히나 뭐 스포츠 메이저 스포츠 부분에 있어서는 여자 아나운서 중계하는 보통 사례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스포츠판에 여자 아나운서의 유리천장의 존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 아나운서라고 하면 예쁘고 그리고 젊고 그리고 말 잘하는 여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때문에 그런 인식하고 같이 어느 정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년차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지연 아나운서나 김선신 아나운서나 여러 아나운서로 얘기를 해보면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계속 나이가 들었을 때 시청자들이 나를 바라봐 줄 것인가, 나의 활동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만약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방송사도 분명히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다면 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말은 하면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언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말밖에 안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나운서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1차적으로는 고민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와 함께 뭐 여러분들의 인식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MLB 같은 경우에서 보면 여자 젊은 아나운서가 이제 선수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고 그 선수의 히스토리를 함께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더 공감하고 그리고 팬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읽어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나이든 아나운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아나운서와 그리고 야구 종사, 야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종사자들과 그리고 팬들 여러분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라는 게 한때의 젊은 빛나는 그런 미모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지성미와 품격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거듭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 다이노스에서 일하고 계시죠. 신보영 팀장님이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오셨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전통적인 스타일은 아닌데 처음 받았을 때 자료를 좀 준비하고 오셨으면 한다고 해서 좀 다 만든 줄 알고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만 만들어 와서 안녕하세요. 고향 다이노스라고 하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NC 다이노스 고향 사업팀의 신보영입니다. 일단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NC 다이노스의 퓨처스팀 C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 팀이 올해부터 고향
팬들한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해보자 생각했고요. 또 저기 보시는 저기 씨가 이렇게 팬을 만들어주신 건데요. 고향 다이어트 첫 번째 시작을 올 시즌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준비해와서 이 말을 조금 더 신뢰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계획 세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작게 시작하고 이꿈팀이기는 하지만 되게 거창하게 미션이랑 비전이 없이는 제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되게 거창하게 심지어 영어로 써있는 미션과 비전이 있는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조금 차별화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전달하는 게 저희 큰 미션이고요. 그리고 고향 다이노스 저희 팀의 비전, 즉 미래상은 대한민국의 퓨처스 팀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엔터테이닝한 그런 팀으로 인식이 되는 게 팬들의 기억이 그렇게 남는 게 저희 미래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정말 이런저런 선수단 운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포션이 큰 부분이 마케팅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케팅에도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3D라고 하면은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더럽고 힘든 3D 직종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팀명이 다이맥스여서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고향 다이맥스 마케팅 노트 3D를 세웠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고향 다이맥스가 올 시즌에 고향에 옮겨와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부분을 드리면서 제가 누구인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다이내믹은요. 다이내믹한 야구를 의미하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야구 관련해서 선수단 운영 관련해서 전혀 긴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다이내믹한 야구를 하라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다만 저희 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선수들이 2군에 있지만 프로 선수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 집중해서 야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2군 야구장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되게 썰렁한 곳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그들만의 경기를 진행을 해서 사실 이게 프로 경기인지 그냥 연습 경기인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시도를 한 거는 신나는 프로 야구장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프로 선수임을 느끼게 해주자를 모토로 삼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한 1000석 규모 정도는 고향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에서 시합을 하는데요. 저게 어린이날 경기예요. 거의 1000석 중에서 900명 넘게 오셨으니까 좌석을 꽉 채워주셨습니다. 전단도 있어서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하나는 야구 시작하기 전에 식전 행사에 국가 제창, 축하 공연, 저런 승리 하이파이브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군 경기장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조금 더 이게 정식 경기임을 선수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좋은 선수를 뽑아서 저렇게 사인회 같은 걸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다이내믹은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자. 저희 마케팅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디스팅티브라고 정했는데 차별화된 다른 뭐를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아무래도 여기 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팬들도 끌어모으려고 했는데 차별화할 수 있는 게 1군이랑 별로 없어요. TV 중계를 거창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관중석이 굉장히 많아서 그 관중석 꽉꽉 채워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를 다르게 하면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야구 경기에는 가장 큰 스테이크홀더 이해 관계자라고 해야 될까요? 주 부류가 있더라고요. 팬분들이랑 그리고 저희는 스폰서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데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한다 해서 마케팅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그 두 분들 사이에서 고향 다이노스는 과연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거창하게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고향 다이노스는 차별화된 마케팅 플랫폼이 되고 싶거든요. 팬분들한테는 일단 저희 경기장에 오시는 팬분들은 무조건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이상으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와서 야구가 됐던 야구가 아닌 뭐 다른 것이 됐던 먹을 것이 됐던 즐거움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마케팅 파트너분들에게는 저도 사실 저 야구단 들어온 지 되게 오래된 것처럼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지만 저 올해 1월에 입사했고요. 그 전에 저도 마케팅 파트너의 입장에서 있어봤지만 돈 굉장히 많이 써서 거창한 마케팅을 할 거 아니면 원하는 거면 딱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브랜드가 노출이 될 거면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의미 있는 상황에서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타겟 고객층한테 전달이 돼서 경험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일즈 피치로 광고 영업을 조금 다녔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진행했던 이벤트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저 위에 3자 윈윈윈 파트너십을 원했습니다. 구단과 마케팅 파트너와 저희 팬들이 전부 다 위닝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고양 다이렉트와 그 롯데시네마 주역점이랑 했었던 이벤트인데요. 팬들한테 이런 재미를 좀 주고 싶었어요. 하루 종일 엔터테인먼트 데이로 정해서 야구를 보고 그렇게 원하는 선수단 버스에 태워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하루 종일 스포츠와 문화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을 했고요. 저거를 기획하게 된 게 롯데시네마는 되게 유명한데 저 주역점이 유난히 위치가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백화점 6층인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돼서 일산에 있는 야구장 중에서는 가장 트래픽이 적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타겟 고객층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 영화관에 한번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획하게 된 이벤트였고요. 저기 꼭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국내 최대 규모 장난감 도매점이 저 파주시에 위치해 있고요. 저기 굉장히 많은 장난감을 파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에 저렇게 좀 허접하게나마 물놀이장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굉장히 야구도 재밌었지만 야구 이외에 애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즐거웠다라고 하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저희가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장난감 할인 쿠폰을 나눠드렸거든요. 어차피 어린 애들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이 저기서 놀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장난감 플레도 누리고 여기 손자가 모두 미닝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계란 쿠키도 만들어 먹었고요. 또 동네에 체험 농장이거든요. 계란 쿠키도 만들어 먹고 테일게이트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많이 하잖아요. 고기 바베큐 구워 먹고 그래서 저것도 스폰서가 아닌 파트너사들과 다 함께 참프의 보드람 뭐 이런 것과 소포라는 곳에서 전기, 구리, 수박 이런 걸 협찬받아서 어쨌든 저렇게 즐겁게 경험을 하면서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그분들의 제품들이 그분들에게는 잠재적 고객층이 될 수 있는 저희 팬분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인터랙티브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여기 영어 하시는 모국어로 쓰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엄청 웃더라고요. 좀 이상한 말이래요, 디얼. 그런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미 친근한 단어니까 저 세 번째 D인 디얼은 좀 친근한 야구단이 되고 싶었고요. 마이너리그니까 되게 거창한 걸 원하지 않았어요. 되게 크게 NC 다이노스 하면 경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고양 다이노스 고양시를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동네에 이런 야구단이 있어. 나는 소풍 가듯이 동네에 산책 가듯이 가서 한 번씩 들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거를 기획을 할 때 지역 주민이 실제로 참여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어떤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동네 야구장이라고 해서 티볼존과 피칭존이 있어요. 저 아이는 모르겠지만 박종훈 본부장님 직접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쟤는 모르겠지만 저게 얼마나 비싼 피칭인지 아마 나중에 좀 알았어요. 가정의 달 맞아서 저렇게 공룡 체험존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다 마실 가듯이 공룡 보러 올 수 있는 저런 체험존을 만들었거든요. 좀 참여를 유도를 해서 야구장에 와서 왜 자기가 경품을 하나 받아간다던가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 그게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돌고 돌아 잡을 고양이라는 인인 교체 이벤트인데요. 저 관중분들이 그 자리에서 손들어서 그냥 참여하시는 이벤트고요. 그리고 옆에는 고양시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와서 애국가 불러주는 이벤트입니다. 사실 저는 축하 공연이나 애국가에 그냥 좀 유명한 분들 섭외할 수도 있지만 그냥 동네 분들 섭외했고요. 제일 기억에 가장 남는 거는 고양시에 신바람난 경로당이라는 되게 특이한 컨셉의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되게 액티브하세요. 그분들이 오셔서 에어로빅 노인분들인데 핫핑크 쫄쫄이 옷을 입고 에어로빅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 이후에 되게 활발하고 액티브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시간제 인력으로 와서 티켓팅 도와주시고 이런 분들, 노인분들을 갖다가 고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역에서는 되게 호응이 좋았고요. 그분들이 자기 손자, 손녀들 데리고 많이 방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D는 그런 우리 동네 야구단이 되고 싶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여성으로서 하는 일은 아니지만 야구단에 들어와서 스포츠계에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고요. 드릴 말씀 많은데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더 많은 내용 궁금하시면 저희 NC 다이노스 페북 말고 고양 다이노스 페북도 있으니까 라이크 꼭 눌러주시고요. 페이지 라이크 누르셔야지 이런 재미난 이벤트들 다 필드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라이크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마케팅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보려고요. 네네. 올라가는지 제가 숫자 다 세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여성이 이렇게 공략보다는 프런트에서 팀장급으로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따가 뭐 질문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김민서 심판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생각나시면 지금 좀 적으셨다가 나랑 같이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많으시죠? 없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야구협회 엘리트 스포츠 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하신 그 신보영 팀장님의 PPT 자료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허접합니다. 그냥 여기 많이 기자분들도 계시고 이제 학회에 계시는 분들도 공부 쪽에 계시는 분들, 언론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허접해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사실 지금까지 심판을 하는 거를 야구를 먼저 해보기도 전에 심판이라는 거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A라는 사회인 야구 심판 아카데미에서 그냥 얼떨결에 지금 현재 남편 말고 전 남자친구를 쫓아가서 심판 교육을 받다가 거기서 그때도 등치가 이랬고요. 그래서 지금 심판 해보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게 돼서 그 UAE 소속 심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인야구 심판으로 활동을 하다가 제 목요일 명지전문대에서 KBO와 공동으로 심판 학교를 다시 운영하게 된다고 해서 거기 행정직원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계신 그 강사로 오신 KBO 프로야구 심판분들이라든지 또 대한야구협회 심판분들 또 국생채 사회야구 심판하시는 분들을 거의 제 생각에 1000명 가까이를 뵌 것 같아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심판에 대한 생리를 알게 되고 또 심판에 대한 매력을 또 더 느끼게 돼서 나도 한번 프로야구 심판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젠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행정 근무를 하면서는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지금 대한야구협회 전 회장님이신 이병석 국회의원님이 이제 저희 회장님을 하셨을 때 여성 심판을 한번 뽑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작년에 대한야구협회 심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150경기 조금 안 되게 하고 있고 대한야구협회에서 경기를 했고요. 아시겠지만 저랑 많은 페이스가 다르죠. 그 드라마에서
신품에 김하늘 씨가 이렇게 야구 장비를 차고온 걸 보고 아 이거다. 여자 야구 심판도 드디어 이제 매스컴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나도 언젠가 매스컴에 나오겠지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이고요. KBS 9시 스포츠 뉴스에서 제가 약 3분간 정도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면은 이제 저희 고교야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할 수 있는 황금사자기 이제 8강전에서 네, 지금 3년씩을 보고 있는 장면을 캡처했고요. 네, 제가 심판을 볼까라는 의구심을 가지실까봐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캐차 뒤에 주심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 중학교 경기입니다. KBO 중학교 경기에서 지금 심판을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 대학 충계랑 또 이렇게 이런 무슨 거였지? 아무튼 고교대회에서 또 기자들이 저희 이제 큰 힙을 저렇게 이렇게 또 찍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경기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이런 심판학교에 요즘 근무하면서 보면은 여성분들이 많이 접수를 해주세요. 그래서 약 200명 중에 한 10% 정도가 여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점 제가 이제 행정직을 그만뒀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신다고 해요.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저는 대한야구협회 유일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자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이틀야구연맹에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자야구연맹, 그다음에 국민생활체육은 4인 야구 쪽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기타 4인 야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심판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아까 저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감독분들이 지나가면은 뭐 소금 뿌려라 그런 말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야구장 그 앞에서 서성거리면 혹시 제가 우리 경기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벌써 그 감독님과 코치님들의 그 걱정이 눈에 딱 보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는데 경기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독과 코치들과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가슴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자신이 없고 사실 그 가독이라고 그러나 좀 약간 심판을 내가 왜 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인스트럭터로 오신 어느 롯데 선수 출신의 지금은 이제 코치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딱 벤치에 앉아계시고 저는 이제 주심을 보고 있는데 바깥쪽에 공이 딱 들어서 이거 빠져가지고 볼볼 하다가 바깥쪽에 이제 정확히 들어와서 스트레이라고 했더니 심판 재미로 보나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벗고 가서 그 코치님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욕까지 해서 섞어가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저 지금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거 안 보이시냐고 아니 심판 무슨 가서 애한테 가서 밥이나 해주지 여기 나와가지고 심판 장난 재미로 보냐 제가 예전에는 심판하는 거 재밌냐고 물어보시면 재밌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로 절대 재밌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 진짜 진지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2년차 후반기 정도 가면 갈수록 감독님들이 오히려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생기셨어요 한 100분 중에 10명 정도? 왜냐면 제가 학연 지연 없이 편견 없이 심판을 보거든요. 저는 뭐 어디 세강고, 광주일고, 장충고 출신이 절대 아니잖아요. 전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편견 없이 심판을 보는 거를 정확히 보는 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신이 나고 있고요. 그런 편견을 또 뛰어넘어야 하니까 또 끊임없이 노력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꼼꼼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점이 저한테는 여성 심판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칼같이 판정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민서 심판위원은.
발표였고요. 다음은 야구복을 입고 있는 우리 여중생 그러나 우리 대표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선수고요. 여자 야구 국가대표 선수 김나경 양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구를 사랑하는 중학교 3학년 야구 선수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지금 살면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해 보는 게 처음이라 조금 미숙하고 부족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야구를 그저 좋아서 시작했는데 여자 최초 홈런을 날리고 최연소 국가대표가 되고 나니까 어깨가 조금 무거워지더라고요. 레스폰도 많이 타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도 좀 커지고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순간부터 저를 보고 야구를 시작해서 롤모델로 삼고 열심히 하는 여자 아이들이 늘어나서 좀 더 책임감이 커졌고요. 어느 리틀 감독님은 우리 팀에도 여자 선수가 있으니까 너가 길을 닦아 놓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처음엔 그냥 야구가 그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늘다 보니까 조금 어깨가 무거워지는 점도 있고 처음엔 여자가 무슨 야구냐 주위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시지는 안 하셨고요. 확실히 남자와 체격 차이뿐만 아니라 여자 남자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답게 조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 스포츠라고 야구가 남자 스포츠라고 인식되어 있잖아요. 야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야구를 시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LG컵을 얼마 전에 다녔는데 LG 국제 여자야구 대회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7개국이 참가한 대회였습니다. 결승전에서 역시나 일본과 붙게 되었는데 일본은 4개 프로야구팀과 실업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자가 야구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서 좀 안타까운 점도 있고 제가 올해 프로야구 관객이 762만 명 중에 40%가 여자 관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야구를 즐기고 접할 기회는 많아졌지만 정작 야구를 직접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이 좀 많이 안타까웠고 좀 앞으로 그런 저를 통해서 그런 여자 야구 인프라가 조금이라도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보여서 많이 응원해주고 싶고요. 끝으로 구슬씨 NC다이노스 사원이신데요. 구슬씨 이야기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아세요? 네. 갑자기 유명하다고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민망한 소개를 하게 됐는데 앞에 여러분들은 일종의 업계라고 하죠. 그렇게 계신 야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김나경 선수도 지금 실제로 야구를 플레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C 다이노스 사원이라고 소개를 해도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돼서 딱히 전문성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거든요. 입사한 지 6개월 됐는데 무슨 제가 뭘 해야겠습니까? 아니 동네하고 6개월 했다고 아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래서 제가 팬으로서 불러주셨으니까 여성 야구 팬들이 겪게 되는 사소한 불편함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앞에 굉장히 대단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하는 것도 힘든데 보는 것도 힘들어요. 내가 힘내고 야구를 위해서 먹을 먹어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야구 팬이에요. 그리고 여자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상대방이 알게 되었을 때 그럼 여자분인데 야구를 좋아하시네요?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인피트 플라이 아세요? 보크 뭔지 아세요? 몇 년을 봤는데 물론 보크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내가 야구 팬이라는 나의 애정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많은 야구 팬들 특히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여성 야구 팬들이라면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진정성을 증명을 하게 되면 마침내 개념찬 야구 팬이다. 너 얼빠 아니네. 야구 좀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여성 야구 팬이 호명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개념찬 야구 잘하는 그런 여성 팬. 두 번째가 구매력이 있는 여성. 그러니까 야구 팬으로서의 여성이 처음으로 야구판에서 신인권을 얻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여자들이 야구를 본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야구팀에서. 그러면 돈을 뜯어내야겠네. 여성 유니폼, 핑크 유니폼을 만들자. 두산 같은 데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샀죠, 여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빠예요. 얼빠고, 네 번째가 가장 근본적인 시선이죠. 그러니까 미인 야구팬? 방송 야구 경기를 보시다 보면은 예쁜 여성 팬들을 미모가 굉장히 특출나신 분들을 끊임없이 잡아주잖아요. 보면서 위화감을 못 느끼셨나요? 야구장에 증명사진 예선 보고 들어오나? 왜 저렇게 예쁜 여자만 많지?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어떻게 보면은 치어리더랑 같은 비슷한 느낌이죠. 성상품화의 대상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얼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싶은 게 얼빠면 안 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얼빠라고 할 만한 야구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별로 여러 가지 성향상 딱히 그렇게 야구 선수들에서 성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여자 스포츠 특히 여성 프로 스포츠를 보면은 얼빠라고 하시는 남성 팬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자 배구, 여자 축구 보면 항상 얘가 예쁘니 안 예쁘니 이런 가치 평가가 우선이 되죠. 실력이 어떻다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쁘냐 안 예쁘냐. 다시 말해서 이 여성이라는 주체를 굉장히 타자로서 의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여기 와달라는 초청을 받고 그 다음에 강연 제목을 들었을 때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성과 야구 참여인가요? 야구와 여성 참여인가요? 아무튼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회가 사회적 성, 젠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안에서도 더욱 여성에게 폐쇄적인 그런 세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단적인 예로 이번에 야구 선수 모 선수가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격언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중대한 사건을 터뜨려서 출장 정지도 당하고 굉장히 직업인으로서도 불이익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적인 폭로에 대해서 이 선수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와중에서 모 치어리더분의 실명이 거론이 되면서 여러 방송사들이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들의 입방아에 올랐는데 사실 그 선수가 말한 내용이 저는 사실이고 이런 거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야구장에서 같은 어떻게 보면은 직업인이죠. 파트는 다르지만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대상화를 할 수 있다는 게 물론 할 수 있죠. 마음속으로는 할 수 있죠. 저 여자분 이쁘다 하죠. 쟤 했을 거야. 사실 음담패설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닌 척 하시지만 근데
근데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걸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팬들이 그 사건을 소비하는 방식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 뭐 어쨌거나 제가 뭐 나쁜 거야 라고 결론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저 여자애는 그랬을까? 하는 새로운 질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2차 가해인 거죠. 거기서 여성이 입은 피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동시에 그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같은 뭐 젠더에 대한 왜곡되는 시각들이 이제는 2015년이니까 없어질 때도 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성 야구 팬이 굉장히 이번에도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여성 야구 팬이 카메라에 욕하는 게 잡혔어요. 포스트 시즌 와중에 욕하는 게 잡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럼 없이 혐오 발언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같은 야구 팬들 사이에서 신경전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주체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외모가 못 크다, 여자애가 야구장에 쌍욕하냐, 안 봐도 다 보인다. 그러니까 같은 진상을 보려도, 그러니까 진상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왜곡된 사진 하나만을 가지고도. 근데 그 사진이 가리키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여자가 진상을 부렸다? 근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여자가 진상을 부리게 되는 거지, 야구 팬이 진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사실 여성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라고 하죠. 그런 부분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엑시다이노스에서 일하고 있지만 넥센 팬이었거든요. 넥센 팬이면은 강정호 선수 유명하잖아요. 이제 피츠버그로 떠나가지고. 근데 강정호 선수 별명이 게이였어요. 게이가 뭐 남자 선수들끼리 되게 친밀하게 한다고 해서 농담 삼아서 게이 한 건데, 근데 이게 과연 조롱을 이걸로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야구,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어떤 야구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강정호 선수 여자 좋아하는 거 맞아요? 남자 좋아하죠?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개인의 성 정체성이 저는 강정호 선수가 지금 뭐 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근데 여기 대해서 별로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여성이라고 해도 그렇고 뭐 성소수자라고 해도 그렇고 굉장히 왜곡된 시선 속에서 내가 내 돈 내고 욕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뭐 억울하다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계속 볼 겁니다. 근데 과연 이게 시장적으로 맞는 건가? 뭐 실컷 돈 벌려고 핑크 유니폼 만들고 막 여성들 야구 보러 오세요 해놓고 가서 당하는 취급이 그런 거라면 보고 싶을까요? 인류의 뭐 반이 여성이라는데 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스포츠가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야구 쪽에서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야구장에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여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위화감을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한쪽 지금 굉장히 여성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성분들 야구장 오셨는데 남자들이 하는 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위화감에서부터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랄까? 그런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시작해 주셨는데 아주 묵직한 주제를 또 던져주셨어요.
방송 뭐 구단한테 심판도 직접 선수로도 뛰시고 팬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뭐 야구는 남성들만의 스포츠, 남성들의 세계라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계속 많이 반복이 됐죠. 인식, 선입견,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들은 이제 발표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혹시 궁금하신 것, 또 좀 발전적으로 제안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예, 저 앞에 계신 분 먼저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생 홍김범이라고 하고 일단 발표 다 잘 들었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신부영 팀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멘토분들한테 다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냥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어찌 보면 라이트 팬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꼼꼼히 찾아보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고양 다이너스, 그러니까 NC 다이너스의 이분이 이제 고양으로 이전을 하면서 하는 이내의 마케팅들 그리고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일련의 그런 모션들이 가끔씩 이제 짤막하게 기사 나오면 꼭 챙겨보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일종의 움직임들이 어찌 보면 현재까지 야구계에서 많지 않았던 움직임들인데 그게 이제 신부영 팀장님께서 이제 뭐 입사를 하시고부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인스파이어가 돼서 이제 팀에 인식이 된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요. 여성으로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 그동안 못 냈던 것들은 어찌 보면 남성 때문이었는지 이런 어찌 보면 단순하지만 그런 질문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모두 계신 연령부터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잠깐 야구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 어렸을 때 인식은 그렇습니다. 뭐 잠실구장 가든지 아니면 뭐 장충구장 가든지 하면은 주말이면은 일단은 관중석이 좀 자욱합니다. 연기가. 네, 할아버지 분들이랑 이제 어르신들이 핀 담배 연기에 자욱한 상태에서 야구를 관람하시고 그런 리틀 야구에서도 이제 술 드시고 오셔서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인식은 야구는 여성과 전혀 좀 먼 스포츠다. 정말 보시면 마초의 남자의 스포츠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 중반이 넘어서부터 야구가 인기가 많아진 다음부터 저는 좀 의아했던 거죠. 야구를 좋아했지만 도대체 왜 야구를 한 종목을 여성들이 좋아하고 저렇게 야구랑 가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늘 묻는 건데 여러분들은 야구를 어떻게, 왜 좋아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성이어서 고양 다이너스 업무를 맡게 된 건 아니고 저는 고양 다이너스 업무를 맡기 위해서 NC 다이너스에 조인을 했고요. 뭐 아이디어가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워낙 저도 옛날부터 야구를 좋아했었고 전국 관광국도 전 세계를 떠들면서 야구 투어 하겠다고 여러 군데 가봤던 그런 것들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이런 프로모션을 계획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성이어서 조금 분명 지금 말씀해주신 단점도 있지만 저는 그거 하기 시작하면 저 너무 제 인생이 불행해질 것 같아서 장점을 조금 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런저런 거를 할 때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야구단에 특히 뭐 팀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여성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딜 가던 되게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오랫동안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이거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차마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진 않고 오히려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디어 자체는 제가 여성이어서 나온 건 아니지만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여성이어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리고 네, 두 번째 질문은 모든 분들이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게 되셨는지?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됐는지를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사실 질문 자체에서 저는 다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남성분들은 왜 야구를 좋아하시나요? 라고 대놓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그냥 야구를 왜 좋아했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여성으로서 야구를 왜 좋아했어? 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들 개인마다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야구라는 스포츠를 잘 알지 못했지만 야구 아나운서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먼저 글로 배우고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이런 것처럼 야구를 글로 배웠고 그 다음에 보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이런 응원이 재밌고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야구에 빠져들었는데 그냥 지금 주제가 여성과 야구라고 한다면 그 질문 자체에 대해서 의미감을 조금 나타내고 싶었어요.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실 외할머니 때문에 좋아했고요. 저희 외할머니 지금 돌아가셨는데 1925년에 태어나셨는데 프로야구 생기기 전부터 야구 진짜 좋아하셨어요. 독일야구 보러 동대문 야구장 갔다가 여자가 무슨 야구 보냐고 경비원들이 쫓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할머니 그냥 따라다니면서 사실 저희 부모님들은 야구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외할머니 따라다니면서 야구를 보게 됐고 정말 저도 기억 안 나는 때부터 야구장을 가다 보니까 그냥 야구는 제가 좋아하는 그냥 스포츠가 되었어요. 조금 감화하고 나서 기분이 좋지는 기분이죠. 역시 정말 LG 팬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LG 94년 우승하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좋아하면서 되게 그때 선수를 좀 가까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야구단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팀장님 말씀처럼 LG 광팬이고요. 야구는 솔직히 야구장은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야구 선수들 힙이랑 허벅지 보고 반해서 지금까지 좋아하고 있고요. 결혼도 저희 신랑이 힙이 되게 좋아요. 앞에 정순주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이 왜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 질문이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그걸 혹시 물어보셨다면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랑 좀 터울이 많이 나요. 7살 차이가 나는데 저는 오빠가 4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는데 저는 애기다 보니까 오빠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서 항상 야구장을 따라다녔는데 노는 것도 항상 흡하고 노는 것도 야구장이고 뭐 무슨 뭘 하든지 다 야구장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야구를 접하게 되었고 그 그라운드가 되게 자연스럽고 거기 있는 것도 되게 좋았고 거기 야구하고 있는 오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야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 생각이 4학년 때부터 들었는데 제발 야구는 힘드니까 한 명은 끝내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돼서 너는 제발 좀 야구가 힘든지 아냐고 알고 있지 않냐고 오빠를 봐서 근데 그래도 저는 야구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고집을 부려서 6학년 때 계룡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계룡시 이틀 야구단을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아마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다 그런 경험이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가서 뭐 군대에서 축구했던 경험이나 뭐 아니면 쉬는 시간에 나가서 뭐 운동 땀 흘리면서 같이 우정을 다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체 활동에 대해서 소외가 돼 있는데 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야구 같은 진입장벽 높은 스포츠에 들어가게 됐느냐 뭐 이런 질문 정도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보영 팀장님 같은 경우는 격세유전에 의해서 야구를 좋아하시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야구 선수들의 외모라든지 이런 거에 바람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야구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되신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다기보다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저 부산 사람인데 왜 넥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야구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계기가 됐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 부산 사람이지만 롯데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딱히 집에서 운동을 하는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그런 각자의 계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당시 2009년에 그 선수들을 여러 트레이드하면서 네,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네, 그때 그 좋지 않았던 상황에 이끌려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팬이 됐던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들이 잘 친다고 해서 나한테 뭐 롯데 같은 경우 껌이라도 한다고 줍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감정이 계기 같은 거는 젠더랑 별개로 누구한테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질문 드린 이유가 정순정께서 바로 말씀을 해주셨고 되게 민망했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정확히 이제 한 5년 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는데, 어찌 보면 저조차도 남성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저 거친 스포츠를 왜? 저 어려운 스포츠를 왜?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을 굳이 더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정도에 멈춰있는 상태였는데, 최근에 든 생각은 이것조차 내가 어렸을 때 야구의 경험이 있었고 좀 거칠고 이런 것들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남자여서 갖고 있었을 좀 태생적인 그런 질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남자들도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빠 손 잡고 어린이날 잠실 부장 갔는데 여자가 멋있다고 해서 열심히 했거나, 저는 지역이 잠실인데 잠실 지역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했거나, 사실 어찌 보면 다 성에 따른 그런 구분 없이 팬이 되고 야구를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질문들처럼 여잔데 어떻게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왜 야구를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 자체의 그런 시선이 저는 이제 정말 편견의 일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손을 들어, 지금 이 파란색 옷 입으신 분이 가장 먼저 들어주셔서, 네. 라디오에서만 듣던 신성원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고, 또 TV로만 뵙던 정순주 아나운서를 뵐 수 있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정순주 아나운서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 먼저. 네. 고등학생 야구 블로거 류준상이라고 하고요. 정순주 아나운서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또 매 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언론에 의해서 포착되기도 하고, 또 SNS에 올린 글들이 막 언론사를 통해 기사로 올라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팬들한테 관심사가 됐는데, 그런 거에 부담스러우신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거기에 또 대처하시는 방법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김라경 선수한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업과 야구를 병행하기도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S사에서 방송된 세상에 이런 일을 출연하신 걸 봤는데, 여성으로서 사실 야구라는 이 스포츠가 좀 설 수 있는 자리가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거기 나와서 이렇게 공을 던지시는 거 보면 참 굉장히 기량이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또 그동안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순주 선수부터. 네, 우리 라디오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할까요? 지금 질문해 주신 거가 굉장히 여자 아나운서들에게 모두가 딜레마라고 느끼는 게, 처음 제가 여자 아나운서로 2011년 엑스트림에서 활동하게 됐을 때는 진짜 왜 자꾸 나한테 관심을 가지지? 나의 컨텐츠가 아닌 왜 내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런 생각이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눅이 들고 방송이 더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정말 문제의 끝에 다다라서 아나운서를 그만해야 될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과 함께 이게 방송이라는 게 아나운서가 상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방송 자체의 개를 좀 비판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3년, 4년 차 아나운서가 되면서 전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진짜
진짜 말을 묶어놓고 있으면, 뭐 개를 묶어놓고 있으면 풀러도 도망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세계를 어느 정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 세계에 뭐라 그럴까요? 예쁘게 말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말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이렇고 스포츠가 이렇고 이런 걸 얘기하기보다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사실 아나운서들이 거의 다 프리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계나 시청자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항상 그 반응을 체크하다 보면 나는 정말 100개의 콘텐츠를 준비해서 정말 누가 뭐래도 콘텐츠적으로는 훌륭해. 그렇게 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아나운서가 나와서 예쁘게 방송했습니다. 이러고 딱 끝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한테 더 PD님들도 그렇고 팬들의 반응도 그렇고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이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무기를 갖고 와야겠다. 뭐 콘텐츠 전문성은 당연한 거고 그것도 나의 뭔가 정말 장점으로서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SNS를 이용하게 됐고 팬들의 반응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하셨듯이 마초적인 세계거든요. 이 스포츠가. 특히나 방송계는 시청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더욱더 남성의 시각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예요. 지금도 계속 딜레마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SNS를 내가 멈추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예쁜 거 기사를 내거나 이런 거에 하면 내가 도태되지는 않을까? 내가 여기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사실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남자 캐스터나 아니면 뭐 정말 부장님급이나 이렇게 동등하게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콘텐츠에서 승부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XTN에서 중계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스포츠 아나운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콘텐츠를 강화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뭐 라디오도 하고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스프링 캠프에 가서 네이버랑 그냥 직접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중계진을 제외하고 혼자서 뭔가 그냥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는 아나운서가 아무도 없었는데 제가 선수 어레인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막 도미토리 룸에서 잠자면서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알고 그래서 더욱더 힘나기도 하는데 그게 진짜 명과 암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만 노력해서는 이 바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상품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게 말하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은데 계속해서 그런 게 같이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금방 개선되기는 어렵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여자 아나운서들을 지지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리 됐을까요? 네, 미래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으실 것 같아요. 김나경 선수, 네. 어떻게 이 학업과 야구를 잘 병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저도 사실 어렵고 힘듭니다. 학업, 제가 사실 욕심이 많은 성격이라서 공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또 공부는 해야 되지, 야구는 해야 되지, 야구도 하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또 엄청 갈등이 되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저는 막 부지런한 성격은 또 아닌데 벼락치기 한 3주, 2주 남겨놓고 벼락치기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선수가 벼락치기가 아니래요. 벼락치기는 성주가 아니에요. 하루 전에 공부를 해요. 벼락치기. 너무 준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기량 유지 비결을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는 체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욕심이 많아서 남자아이들은 쭉쭉 야구 실력이 늘고 있는데 난 야구 실력이 왜 늘지 않지 하면서 저 자신한테 손질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사실이지만 이 말이 되게 화가 나거든요. 저도 아닌 사실이지만 무시하는 것 같아서 밤에 나가서 줄넘기를 하고 러닝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런닝을 뛰기 시작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엄청 뚱뚱했어요. 막 되게 얼굴이 호빵맨처럼 막 터질 것 같았는데 그거를 오빠가 보고는 너 언제까지 그렇게 뚱뚱하게 살 거냐고 그렇게 해서 런닝을 뛰기 시작한 계기가 그건데 그 런닝을 뛰다 보니까 살도 빠지고 야구를 하는데 몸도 가볍고 그 실력도 되게 볼도 빨라지고 근육도 다리도 되게 말근육이 생기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야구 실력이 느는 거를 보니까 그 운동을 놓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밤에 나가서 런닝을 줄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풀스피드가 원래 100km대 한 103km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 런닝을 뛰고 살도 빼고 하다 보니까 110km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훈련 그 제가 6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 훈련 어떻게 보면 평소에 남자애들과 똑같이 훈련하는 것도 좀 그것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감독님이 계룡시 리틀 야구단 감독님이 되게 좀 남다르세요. 저도 똑같이 남자애들이랑 훈련을 똑같이 시키고 전 근데 그런 부분이 싫지 않거든요. 여자가 왜 여자라고 해서 남자랑 다르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점도 좀 이상한데 우리 그 감독님은 똑같이 훈련을 시켜주셔서 좀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남자애들처럼 저는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수비를 할 때 몸을 날려서 슬라이딩 캐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아이들도 잡으면 보면 되게 멋있는데 저도 잡으면 그 멋있고 잡으면 되게 스릴감도 있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몸을 날려서 좀 거친다고 말들 하시는데 저는 되게 똑같이 남자애들이랑 훈련하고 그런 부분이 되게 야구 자체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기량도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뭐 팬의 입장에서 구단의 입장에서 이제 서포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 야구 선수가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려면 김나경 선수 같은 선수가 앞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아까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나경 선수께서. 네. 지금 고등학교 팀 같은 데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야구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데 어렵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사실 2015년 8월달에 열린 LG컵 국제 여자 야구대회를 위해 7월달부터 매주 주말에만 모여 땀을 흘리며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전국대회도 아닌 세계대회를 한 달 동안 주말에만 모여서 연습한다는 점이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일본한테 지지 않고 싶고 주최국이면서 부끄럽지 않고 싶고 더 이상 여자 야구가 무시받고 싶지 않다면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상 그냥 사회인 팀 취미로 하는 그런 사회인 팀은 40개 정도의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좀 양성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 이렇게 과정이 있으면서 계속 야구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배움터가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는 그런 배움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그냥 여자 야구의 길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 꿈은 일단 최초의 여자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건데 현실상 그 꿈이 좀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좀, 그 꿈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가 잘 마련이 돼야 되고, 오늘 토론한 내용들이 좀 공론화가 많이 돼서, 어떤 그 발단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 또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뒤에 계신 저 검정색 옷 입으신 분이 먼저 손 들어주세요. 네, 저는 대학생이고요. 이름은 신상철입니다. 고수배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 코칭과 관련해서 이야기해보자면은 성소수자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게 비단 성소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인 선수 드래프트 이후 구단별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웰스에서 세용이라던가 관련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수들 관련하여 아까 코칭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폭력이라던가 내부 선수들끼리의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코칭 스태프에 의한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외부로부터의 폭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교육이나 기타 프로세스나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이제 폭력이라는 건 당연히 성감수성과 젠더 감수성을 당연히 포함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련해서 이제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또 피해자가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여기까지고 하나만 논의를 확장을 하자면은 아까 치어리더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또 다른 구조가 치어리더는 여자, 약간 단장은 남자라는 구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되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대나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단장을 연구한 것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성구조에 대해서 같이 언급됐으면 좋겠는데 수요가 있다면 뭐 남자 치어리더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있다는 얘기지만 네, 일단은 논의의 확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앞으로 확실히 그런 젠더 관련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거는 앞으로 지금 KBO에서도 그 새롭게 구약을 개정하면서 뭐 혐오 발언에 대해서 프로야구 선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혐오 발언을 해서 안 된다는 요지의 규정들을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더 논의가 확장돼서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이 생길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렇게 야구가 마초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른 격투 스포츠나 그런 많은 스포츠들이 여성을 위한 리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뭐 프로농구에서 있고 프로축구에도 여성 리그가 있는데 아까 김남일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 수요가 없어서 프로 리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성을 위한 프로야구 리그가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답변 해주실까요? 제일 먼저 김남경 선수가 들었습니다. 여자 야구가 일단 성적으로도 여자가 많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일단 체격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 힘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일단 남자 스포츠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야구인데, 여자 야구가 왜 이렇게 발전이 못하고 어린 선수들 남자처럼 중학교도 없고 초등학교 때부터 양성하는 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성차별
가장 큰 그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아예 기회조차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거죠? 기회조차 여성들에게는? 답변 좀 허술해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잠시 잘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남자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그리고 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김랑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까지가 리틀 야구 가능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야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되는다는 대답을 못 하시는 지금 고민이 한참 많을 때라서 아마 이 자리에 또 많은 생각하면서 김랑현 선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수요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뭐 그런 의도를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다라는 걸 김랑현 선수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다른 분 의견 혹시 있으시면 좀 들어볼게요. 네, 김민지. 네, 저는 김랑현 선수가 LG컵 국제대회에 나왔을 때 제가 심판을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미국이랑 일본, 그 다음에 캐나다랑 호주 선수들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식 자체를 얘기했는데 저는 제도 자체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여자야구연맹이라고 지금 대한야구협회 산하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김랑현 선수도 거기 소속으로 국가대표를 뛰고 있는 거고 뭐 LG에서 큰 회사에서 스폰서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스폰서가 생겨서 큰 국제대회도 열리고 있고 또 내년에는 기장에서 여자야구가 또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계 여자야구연맹에서 주최하는 사실 김랑현 선수가 주말마다 한다고 했는데 인식도 그렇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여자야구가. 그러니까 봐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는 그거를 중계를 하더라도 중계권이 있어야지 뭐 광고가 들어올 거고 뭐 스폰서라든지 여러 가지 협찬이 들어올 텐데 그게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남자만큼 여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야구가 발전이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를 재밌게 하려면은 김랑현 선수처럼 인식이 변화가 생겨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또 실업야구, 멀게 봐서는 실업야구까지 해가지고 여자야구가 일본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그거를 해주는 제도 자체가 마련이 돼야지 저희가 10년이 걸리던 100년이 걸리던 그래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짚어주셨고요. 또 질문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뒤에 양복 입으신 분 먼저 하시고 요 앞에 핀 있으신 분이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강기자입니다. 지금 상황에 있어서 스포츠 산업에 관련해서 제가 특히 기사를 많이 작성하고 있는데 여기 다이너스 관계자분들 특히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핑크 유니폼을 여자 팬들의 돈을 뜯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다이너스의 공식 입장이신지 이걸 과연 기사화해도 가능할 것인지 질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KT 장성호 선수가 지금 50경기 출장 정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거에 지금 또한 엄밀히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장 선수 본인이 직접 인터넷에 올린 것은 아니고 여자친구가 올린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음담 패설이나 여러 가지 좀 입에 담기 거칠은 많은 소리들이 올라와서 지금 큰 야구 팬들에게 실망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또 NC 다이너스의 공식적인 입장이신지 징계가 적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고진 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 이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막 분홍색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여성스러운 성격이 아니어서 저의 의견 아니니까 부담이 공식이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구슬 씨가 얘기한 거니까 마무리는 구슬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드립으로 분위기를 좀 띄워보려다가 아니 뭐 사실 프로야구 운영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언론의 왜곡이 발생하는가라는 걸 방금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프로야구 구조 자체가 사실 정상적인 프로야구 프로리그라면 팬들한테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이 돼야 맞는 거잖아요. 뭐 핑크 유니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제 여성 팬들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층을 개척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한 건데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다음에 또 장성호 선수 것도 저는 장성호 선수 진리가 짧다고는 단 한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장성호 선수 관련된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소비하는 미디어의 그 시선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NC 다이노스와는 일절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네. 자, 다음 쪽 가운데 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은 일단 NC 다이노스, 고양 다이노스 신보경 팀장님하고 구슬 씨하고 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성 직원이셔서 드리는 질문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이제 야구를 즐기는 방식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그 프로스포츠의 시작이 다른 스포츠나 다른 나라의 스포츠랑은 좀 다르게 한국 프로야구의 개형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구를 즐기는 법을 학습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난 프로야구를 이런 식으로 즐기면 된다고 학습받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프로 여자 배구, 여자 농구와는 다르게 여자 야구에 더 소극적으로 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983년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큰 광고판으로서 프로야구를 이용해왔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NC 다이노스는 신생팀이기 때문에 뭐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제 구단 차원에서 사회에 해야 될 일이 엄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성 직원이어서가 아니고 NC 다이노스에서 혹시 뭐 사회인 야구라든가 그런 여성 야구에 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아직 없었다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여성 야구예요. 여성 야구예요? 네. 나의 입장을 좁혀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고양 다이노스에서는 뭐 사회인 야구를 포함해서 뭐 여성 야구라던가 뭐 유소년 야구라던가 그런 저변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여성 사회인 야구라고 가입만 되어 있고요. 이제 연습해서 내년에는 시합에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단에서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더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입했고요. 전 나이가 많아서 사실 은퇴를 하고 남을 나이여서 지금 야구를 시작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양 다이노스가 생겨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야구의 저변을 넓히자. 하는 사람이지만 보는 사람도 지금 여기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으니까 야구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프로야구가 그나마 제일 인기가 많은 스포츠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야구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는데 주변에 랜덤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동안 야구 팬이었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고양 다이노스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이군 경기를 보면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어떻게 커나가서 일본에서 활약을 하는지 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는 야구를 좋아했는데 저 야구 기록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기록지를 쓰면서 야구를 보는 걸 즐기고 저는 그렇게 하드코어하게 야구를 즐겨왔던 팬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고양 시민들한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봤을 때 야구 안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단에서는 항상 저변을 넓히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고양 다이노스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회 활동도 하고 그리고 야구 팬들도 넓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여자야구에 대해서 뭔가 투자할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저희 다이노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W 여자야구, 다이노스 여자야구단이라고 시구도 하셨는데 저희 다이노스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야구팬 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팬이라는 게 자체가 굉장히 좀 비정상적인 감정이잖아요. 약간 야구에 미치신 분들이 모여 있으셔서 실감이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오타니 쇼헤이로 대변되는 국가대표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브랜딩을 잘 하고 있는데 그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개그맨들이 나와서 프라임타임에 1시간 동안 야구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시청률이 나오고 재밌어요, 심지어. 근데 우리가 만약에 뭐 그게 되냐, 우리 환경에서 그게 되냐 하면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아마 신부연 팀장님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식으로 저변을 좀 더 높이는 거부터가 우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일례로 얼마 전에 코리안 시리즈 때 그 M사에서 그녀는 예뻤다를 방송을 안 했잖아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예, 뭐 그런 항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전 전체적으로는 야구 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요 야구 팬들이 느끼는 감정과 전 국민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저도 조금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들 있으실까요? 네. 이쪽 먼저 하시고 가운데로 갈게요. 네, 김다찬이라고 합니다. 정순주 아나운서님과 그리고 신보영 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순주 아나운서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야구장 내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그러한 것과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할까 자신의 일에 대한 그런 책임감 그런 같은 것들의 딜레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되게 많이 공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좀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본인이 제도적으로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있으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계약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면은 방송사에 소속된 정규직이 된다면은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한 명의 직업인으로서 대우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좀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적인 것에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제 신보영 팀장님께는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고양시가 되게 프로스포츠가 굶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고양 FC 있었고 전에 고양 국민은행 있었고 지금 농구팀도 있고 야구팀은 고양 다이노스가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프로팀들이 그렇게 관중이 많이 오진 않았었어요. 특히 고양 FC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관객도 상당히 적은데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고향에 팀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거나 혹은 지역적으로 밀착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한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는지 약간 좀 궁금합니다. 다들 아실 텐데요. 윤태진 아나운서하고 정민영 아나운서 이번 계약에서 안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 2년차, 3년차 아나운서 할 때까지만 해도 나의 꿈은 뭐 어떤 방송국, 스포츠 아나운서 방송국에 들어가서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나 외워서 나이 때까지 아나운싱을 하는 거야 였거든요. 근데 지금 정규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나운서가 MBC 스포츠 플러스의 박신영 아나운서랑 김선진 아나운서 그리고 이번 윤태진 아나운서, 정민 아나운서는 이 정규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사랑 작별을 구하게 됐고 SBS에서도 지금 단 한 명의 정규직 아나운서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왜 꿈이 아니겠어요. 3, 4년 동안 스포츠에서 몸담고 있었는데 그만큼 애정도 그만큼 생겼거든요. 남자친구 1년만 만나도 헤어지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포츠도 정말 헤어지기 힘든데 왜 아나운서들이 자꾸 다른 데로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다시 MBC 스포츠 플러스와 손을 잡고 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스포츠에 대한 애정은 너무너무 많고 그렇게 보장만 해준다면 계속 할 생각이 있지만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다들 직업에 대한 고민 많잖아요. 똑같이 직장인들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밖으로 다양한 가능성, 기회를 얻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진짜 그냥 딜레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KBSN 같은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회사의 입장도 있었고 아나운서의 입장도 있었거든요. 아나운서가 그냥 무조건 윤태진 아나운서가 SNS에 올렸듯이 본인의 의사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와 만약에 확실하게 회사가 해주신다면 충분히 그럴 의향이 있죠. 그리고 의향실을 프로스포츠 불모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논의하지 않고요. 사실 서울시랑 부산 이렇게 큰 대도시 숲을 제외하면 프로스포츠 3개가 축구, 야구, 농구 다 가지고 있는 도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야구단만 있던가, 농구단만 있던가, 축구단만 있던가, 뭐 셋 중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고양 YFC 프로축구 2부 리그라고는 하지만 거기 고양 오리온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팀이 있고 고양 다이노스가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프로스포츠의 불모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오히려 저희는 올 시즌에 왔고 하이에프씨도 뭐 이름 바뀌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올해 하이에프씨라고 불린 지는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고양 오리온스도 연고를 옮긴 지 지금 3, 4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들었고 그런 걸 이제 시작이고 불모지라고 불리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고양시에서는. 그래서 저희 야구장 있는 그 주변을 스포츠타운이라고 이름도 갖다 붙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잘 같이 커나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적인 뭐 한계를 극복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고양 다이노스를 우리 동네 야구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야구단으로 느끼게 할까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구장에 가서 뭔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퍼스널한 경험을 좀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비시즌이 퓨처스 팀이어서 좀 길기는 한데 정말 별별 걸 다 하면서 가내 수공업식으로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양이 탈도 저희 팀에서 쓰고요. 저희가 이상한 가발 쓰고서 생일 파티 가고요.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냥 약간 어설퍼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벤트 전문 대행사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막 부단 직원이 이렇게까지 내 생일 파티에 와서 해줬다라는 게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은 많이 찾아가지 못하고 뭐 한두 명 만났을 뿐이지만 이게 매년 경험이 쌓이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기억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로 뛰고 있습니다. 한계 극복의 방법은 발로 뛴다, 간의 수공업으로 발로 뛴다 이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잘 들었고요. 또 한 분이 아까 질문이 가운데에 계신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 롯데자이언츠 팬 이상준이라고 하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제 확실하게 뭐 나눠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이 그 야구 특히 여성 관련해서 문제는 MBC의 허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프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총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그 정순주 아나운서님한테 먼저 얘기해보면 앞에서 이렇게 미리 얘기한 것도 많아서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케이블 MBC 스포츠, KBS 스포츠, 그리고 SBS 스포츠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했다. 아까도 언급하신 그 김성묘 아나운서나 그 최인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그 결국에는 다 그런 계약직이라서 그런 결국에 이런 파워 게임에서 밀리니까 결국 이렇게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준비하기보다는 회사 입장에서 그냥 젊은 아나운서들을 그냥 일종의 소모품 개념으로 쓰는 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을 때 그 스포츠 아나운서랑 좀 그런 사건이 있었던 이유도 아마도 그런 스포츠 아나운서들 이런 파워에서 이런 권리 같은 거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나 싶어서 과연 이렇게 권리 같은 걸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렇게 좀 더 장기적인 방향에서 이 스포츠 아나운서들의 이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고양 다이너스 팀장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까지 이렇게 퓨처스 팀에 대해서는 그냥 2군, 그냥 1군의 그냥 들러리 역할만 한다는 개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야구팀들은 다 멀찍한 데서 그냥 사람들 접근성이나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팀을 설계했는데 이제 고양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이렇게 좀 접근성이 좋은 데 위치해 있는 만큼 고양 NC 다이노스도 그렇지만 이번에 넥센 같은 경우에도 화성 히어로즈라 해서 이렇게 미국의 마이너리그 13 시스템이라서 이렇게 1군에 의존하는 혹은 1군 곁다리가 아니라 팜 시스템이라서 각자 이렇게 독자적으로 일종의 수익 모델이나 이렇게 각자 독자적 야구팀이라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은 그냥 이런 퓨처스 팀을 그냥 단지 그냥 2군 정도, 그냥 1군이 못된 사람들 정도라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인프라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대표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야구라는 게 일종의 생활 스포츠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엘리트 스포츠 그러니까 그 일본의 H2 메이저 같은 그런 이렇게 야구가 생활화된 게 아니라 보니까 결국엔 야구랑 이렇게 동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더 어떻게 해야 이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스포츠로서 제가 참가해야 아마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장이 커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생활 스포츠로 이끌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전반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MLB에서 본 시스템과 다르게 한국 야구에서는 뭔가 이 명당 자리라고 승리들 팬들이 꼽는 게 야구를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자리가 아니라 응원단석이 가장 먼저 찾는 이유가 아무래도 야구랑은 관계없는 결국에는 이렇게 치어리더나 그런 걸 일종의 그냥 소비의 개념으로 야구랑 관계없는 소비의 개념으로 본다는 문제에 있어서 일단 치어리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배트보이 문제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카메라로 잡아준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의 지금 좀 고정된 인식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일단 정순주 아나운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스포츠 아나운서의 어떤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MLB처럼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이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이 옛날엔 그랬었지 그런 경기도 있었지라고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뭐라 그러죠? 그 선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사실 핑크빛 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먼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나운서들이 만약 저는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나운서들이 만약에 다른 장르에 도전하는 아나운서, 스포츠 아나운서가 생긴다고 할지언정 아나운서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정말 90%는 스포츠를 놓고 싶어하는 아나운서가 없어요. 제가 되게 아나운서 중에서 마찬가지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어쩔 수 없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다른 방송, 당연히 아나운서라는 직업 자체가 모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게 스포츠라는 건데 마치 예능이나 다른 곳에 나가면 외도야 라고 얘기를 하고 스포츠 바닥에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거나 쟤는 어차피 연예하려고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시선이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문성, 스포츠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아나운서의 하나로 받아들여 주시고 언제나 이 세계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여러분들 많이 나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많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네. 네, 다음 질문은 신부영 팀장님이 그게 진짜 농담이고요. 그 사람의 인식을 바꾼다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 같아요. 프로야구가 생긴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잘 안 믿으려고 기존에 자기가 믿는 게 없으면 누가 이거 그냥 이군 팀 아니거든? 그럼 그냥 믿거든요. 근데 이미 많은 프로야구 팬들이 이분은 이분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을 거예요. 저희는 좀 다릅니다. 이거 얘기 많이 해봤는데 믿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증명해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성 히어로즈가 이번에 뭐 시스템 바꾸다 얘기만 들었지만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NC가 고양 바이오스를 만든 것도 그렇고 선수들의 뭐 성적이 달라진 거를 증명해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고양 단수들 뭐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를 바꿔놨더니 이게 조금이라도 사업 모델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성적이 늘어나더라. 이거를 진짜 증명해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로 바꾸기 힘들고 뭔가 증명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난 관계로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궁금했었는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얘기도 더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김인서 심판위원부터 끝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첫 주자로 일단 좋은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가 여성과 야구라는 주제로 지금 저희 5명이 여기 앉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성과 야구의 관계에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도 저는 지금 심판으로 있는데 저 말고 다음에 누가 또 나오고 이게 소수가 다수로 변할 때에 인식이 변화가 되고 또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이 심판이라는 직업에 제가 둘째를 갖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것 같고요. 둘째도 포기할 만큼 지금 제 일에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또 새로운 여성 심판이 나오고 그 심판분이 또 프로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좋은 옆에서 댓글이라든지 만약에 언론에서 댓글이라든지 힘을 실어주시면 더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옆에 계신 김나경 선수 남겨주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솔직히 좀 막연한데 제가 일단은 직업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직업을 가져야 되고 꾸준히 야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찾아보다가 체육 선생님이 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후배 양성도 할 수 있고 여자 아이들한테도 야구가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다라는 것을 전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체육을 워낙 좋아하니까 체육교사를 꿈으로 일단 목표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 목표도 서울대 체육교육학과인데요. 남자만큼은 못해도 여자가 충분히 야구를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고 여자 야구가 저로 인해 조금이나마 발전해서 여자 야구 선수라는 말이 생소한 말이 아닌 당연하다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여자 야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여자 선수를 양성해서 재밌는 야구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제가 매스컴을 타서 좀 거는 기대가 좀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거는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나경 선수의 꿈이 체육 선생님이 아니라 계속 야구 선수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선 씨. 정말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배워봤고요. 우선 김나경 선수 옆에 앉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야구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룰이 복잡하고 규정들도 두껍잖아요. 근데 이상적인 경쟁, 평등한 경쟁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치열하게 고민해온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젠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평등이란 게 누구는 뭐 권리를 갖고 누구는 뭐 안 갖고 이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거든요. 다 같이 노예가 되거나 혹은 다 같이 주인으로서 평등하거나 그런 야구가 품고 있는 이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를 좀 이쪽으로 넘어요. 정선주 아나운서 그리고 신보영 팀장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주 아나운서.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나운서의 고충을 얘기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런 장이 마련이 되니까 저 힘들어서 진행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장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뭔가 이런 장소가 마련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모임이 마련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 들어오셨을 때는 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 하거든요. 저희 얘기하고 사실 항상 나오기 부담스러운 그런 게 없지 않았는데요. 나서 다른 분들 얘기한 것도 듣고 또 야구 팬분들한테 질문도 받고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서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야구에 들어온 지는 이제 11개월 살짝 넘었는데요. 그 전에 워낙 다른 업계에서 오래 있었어요. 말하면 나이가 막 들통날까 말하는데 그 다른 업계에서도 여성 차별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런 같은 미국에서 여성 차별 없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차별은 어디에나 있는데 지금 야구계 특히 여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극소수니까 이런 자리 마련된 것 같아서 오히려 저는 되게 다행이고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여기 이런 자리들이 자주 마련돼서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조금 여성 자리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기억 안 나실 거라 페이스북 고향 가겠습니다. 마이크 눌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구가 참 경쟁적인 그런 스포츠인데 흔히 그러잖아요. 희생이라는 덕목이 있는 그런 스포츠라서 또 매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즐겁게 야구를 즐기고 있을 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여성이긴 하지만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혹시 우리가 좀 그런 희생됐던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